자, 이번 영상은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서 방향이 결정되기 직전인 종목들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주가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기 직전에 들어가서 그 종목의 거래량이 좋은지 차트가 좋은지 그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수급이 좋은지 시장 상황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괜찮다 싶을 때 매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기 직전에 들어가서 손절에 대한 생각부터 해놓고 대응하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무조건 오를 거라 생각하지 않으며 몰빵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이게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충격을 덜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리스크 관리가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살아남아야지 박셀바이오나 녹십자 같은 괴물 같은 종목들이 나올 때 그 기회를 발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방향이 결정되기 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외국인이랑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4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며 그 전에 적극적으로 시세가 나올 때 하루에 상한가까지 갈 만큼 정말 강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아직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주랑 풍력주들이 잠깐 휘청거릴 때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11월 4일에 장중에 무너지는 거 보고서 여기서 저는 무서워가지고 아직까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휘청거리지 않았고 미국 대선이 없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괜찮았다라면 지금 스윙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그 전에 휘청거렸던 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가가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종가가 14,700원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마감을 해서 시간의 거래까지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 제가 이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자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14,000원입니다. 14,000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움직여야지 거래량이 제대로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루에 20%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고점까지 거리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거래량 한번 붙어서 하루에 10% 양봉이라도 나온다면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주가가 고점 뚫어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 14,000원, 이 14,000원과 기본적인 5일선 밑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추세가 좋다면은 5일선 밑에서는 잘 마감하지 않고 안 좋은 캔들이 이런 식으로 잘 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혹시나 이런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캔들이 뜨면서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한다. 그때부터는 위협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캔들이 뜨고 나서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서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선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호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그때 예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하루에 상한가까지 움직일 만큼 매우 활발했던 종목입니다. 단타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스윙 투자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확실하게 단타를 치고 싶다면은 평소와 다른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나올 때 먹을 자리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홈데코랑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 그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외국인 쪽에서 100만 주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둘 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단타 외국인이라 생각하면 되겠으며, 이것들이 다시 나갈 때도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서 지금 상승을 유지해주게 된다면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5,000원 호가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어디로 튈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잡지 않았다면은 지금 양봉이 두 번이나 뜬 상태라서 먹을 자리를 만드는 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뚫어줬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쉬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원과 근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은 함부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솔음데코가 최근 고점이 2,380원입니다. 딱 2,380원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80원 보시면 현재 종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유지해 주냐에 따라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고서 좀 안 좋은 캔들이 뜨는 게 아닌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살아있는 상태이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옴에도 주가가 잘 버텨주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을 때 하루에 몇 퍼센트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튀어 올라서 어째 되었든 종가가 이 자리 위에서 계속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상승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도 있는데 신규 상장주가 지금 고점 상태에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신규 상장주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도 하락장에서 잘 빠지지 않고서 쉬어가는 자리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시세가 나온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자리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전에 고점들 뚫어주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늘려본다면 그전 고점에서 돌파했으며 최근에 높았던 고점이 21만 6천원에서 8천원 정도입니다. 8천원 정도 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주게 된다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외국인 변수는 끝이 났으며 주가가 여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21만 8천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며 다시 황금선까지 내려가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방향이 하락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봤다가 이 자리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지 좋은 캔들이 나오는지 판단하고 나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전 고점만 뚫어줬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탄탄한지 확인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랑 SK케미칼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그전 고점 돌파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캔들이 뜨는 게 아닌 이상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캔들이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망치형 음봉이 뜬다던가 고점에서 이런 힘없는 음봉이 뜨는 것입니다. 이런 음봉을 조심해야 되며 이런 음봉이 뜨는 게 아닌 이상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SK케미칼도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한 상태이며 중요한 것은 둘 다 기관의 수급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주가를 제대로 이렇게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이게 한 방에 나가버린다. 장중에 기관의 수급이 좀 심할 정도로 나가버린다 싶으면 그때는 좀 휘청거리면서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수급 체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솔루션이나 그리고 시젠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젠이나 하나솔루션이나 이 자리를 버텨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음봉이 나오고 나서도
이 음봉을 회복해 주면서 종가를 형성해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호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려가 버린다면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며 이 음봉을 다시 회복해 주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힘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봤을 때 캐몬이 1위, 그리고 2위가 박셀바이오.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솔롬테크, 그리고 4위가 피플바이오. 역시나 신규주는 당분간은 매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영 GNM도 최근까지 신고가가 나오면서 차트가 굉장히 좋긴 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음봉이 뜨게 되면서,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상태라서 변동성이 무서운 상황이라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것도 계획에 없으며, 그리고 한 번 올랐다가 쉬다가 한 번 더 올랐던 제일약품, 이것도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고점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설명드렸던 시젠이나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센코란 종목이 8%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 역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라서 계획에는 없으며 그 밑으로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 보시면 상한가 종목의 소룩스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오면서 상한가에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위협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으며, 일단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다면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갭상승이 나와야지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 70%도 아니라 2배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좋긴 하지만 저는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KC 코트레디 바이든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만원까지 돌파해서 마감을 한 상태에서 그전 고점까지 뚫어준 상태. 차트는 그전 고점 뚫어서 그전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갭상승이 너무 심하게 높은 게 아닌 이상은 거래량이 수천만 주가 나오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묻지마 매수보다는 일단 장 초반에 매도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 매도가 나옴에도 주가가 시초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빠지고, 그리고 다시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올 때, 그리고 만원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괜히 1,300원, 1,200원 이렇게 만원 가까이 빠지게 된다면 제대로 시선 받을 때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타치기에도 좋은 가격이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아마 많은 단타분들이 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검색인데 신규주를 제외하고서 검색한다면 약 300개가 나옵니다. 300개 나오지만 제가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 번씩 봤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찾아볼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출판사가 움직이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너무 깁니다. 이것도 녹십자처럼, 녹십자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때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잡혔다가 그 다음 양봉에서 이 윗꼬리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 전에 패턴이 지속하더라도 이거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걸 유지해 주는 것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삼성출판사도 저런 그림이 나오면서 한 27,000원 이상에서 강하게 마감했다면 그 뒤부터는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게 잡혀서 이거는 한 27,000원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접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 밑으로는 다 한 번씩 봤던 종목들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으며
녹십자 같은 대박 종목은 주기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꾸준히 체크를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대박을 놓칠 종목을 놓치거나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하지 못했다면 억지로 고점에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쁘게 생각해서 이 기관 투자자가 언제 다 팔고선 도망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리한 자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오를 것 같다 하더라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거나 한 가지라도 찝찝하다면은 최대한 확실해질 때까지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원칙을 잘 지키시고 좋은 종목, 좋은 위치에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